짧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범한 주부.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은퇴학교의 은퇴 관련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확히 현재 은퇴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까요? 은퇴 시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은퇴 시점은 저희 남편이 48세 됐던 시절에 그때 한번 큰 은퇴를 했었고요. 그때 다시 제2의 직업을 가져서 지금 68세인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또 그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은퇴 준비는 되었지만 아직도 남편분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제가 듣기에 일찍 나름대로 주부 입장에서 은퇴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일찍 주부 입장에서 은퇴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예, 항상 저는 생각했을 때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구상에 정말 본인 자신은 유일무이한 귀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존재가 각자 소중한 귀한 존재들이 이렇게 참 지구별에 우리가 여행을 왔는데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여행 와서 잘 살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가장 기본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결혼과 동시에 자녀를 또 잉태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를 잉태함과 동시에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경제적인, 정신적인 독립을 한 하나의 당당한 귀한 인간으로서 이 지구별을 멋지게 여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실천에 조금씩 옮겼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자녀 임신하면서부터 사실은 은퇴 준비를 일찍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드물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렇게 은퇴 준비를 해가면서 주변의 시선이나 너무 절약한다고 그러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을까요?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주변의 시선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워낙 제가 제 자부심이 좀 강한 인간이다 보니 그러잖아요. 앙드레 김 선생님도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오로지 교복 같은 흰색 옷만 입었다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제가 그런 조금씩 힘든 경우를 이렇게 맞이할 때는 늘 저는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책을 가까이. 예, 책이 제 인생에 많은 멘토가 되어줬기 때문에 저는 책에서 그런 답들을 많이 또 찾았고요. 제가 25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래도 조금 어린 나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책이 많은 저에게 멘토가 되어줘서 그걸 그냥 잘 이겨냈고요. 또 제가 또 워낙 또 자부심이 또 항상 나는 소중한 존재고 더불어 내가 소중한 만큼 남들의 생각도 저는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 사람 관점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이제 IMF를 겪었을 건데 IMF 겪을 때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예, 그때 이제 큰 아이가 이제 고3이었고요.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이랬는 것 같은데 당연히 충격을 좀 받았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게 영원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준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 넘겼다는 얘기는 은퇴 준비로 나름의 저축이나 이런 특별한 자산을 모으는 비결이 있었나요? 저는 제가 아이가 어릴 때는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딸아이였기 때문에 엄마가 같이 옆에서 놀아주는 게 귀한 재산이 아닐까 생각해서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대학생 될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했고요. 이제 그 IMF를 겪으면서 작은아이가 이제 중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들어갔나 그런 시기쯤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조금 경제적인 데 눈을 돌렸는데 그 IMF를 맞기 전에도 제가 그 이제 아이들을 주부로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제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처음에 남편 월급이 한 80% 정도를 저축을 할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 제가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굉장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옷도 저는 안 사 입는 건 기본이었겠죠. 80%를 저축했으면은.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도 제가 그 어릴 때 입던 옷을 그냥 입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가 동대문 시장에 가면은 뭐 한 1,000원 그 당시에 2,000원만 주면은 끊을 수 있는 천을 끊어서 다양하게 리폼을 해서 입힌다든지 해서 늘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먹거리를 늘 제가 신선한 걸로 인스턴트 같은 걸 먹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냥 굳었습니다. 사실 돈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보통 이제 주부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만의 월급 가지고 생활할 때 어려운 게 자녀 교육비인데 자녀 교육비는 좀 많이 들지 않았나요?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안 들었을까요? 예, 저는 그 아이가 2돌 지나서부터 도서관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도서관. 예, 그리고 늘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많이 빌려봤습니다. 저부터도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제가 뭐 다른 일을 하고 막 있다가도 그냥 책을 탁 아이 띵동 소리가 들리면은 제가 책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늘 아이 앞에 책 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책이 제 인생의 멘토가 되었고 아이들한테도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책을 아이들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 학습 능력이 키워져 가지고 우리는 즐겁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사교육비는 안 들었겠습니까?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학원을 전혀 안 보냈나요? 예, 전혀 안 보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주변에 그랬을 때 자녀 사교육비가 전혀 안 들었으면 주변의 엄마들이나 좀 시선이 따갑지 않으셨나요? 그 엄마들하고 별로 교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뭐 학교에 뭐 학부모 회의라든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서 이제 남의 얘기를 그냥 경청하는 정도였지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안 건드립니다. 네. 그러고도 사교육비를 전혀 안 들었는데도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예, 하고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또 일자리를 찾아서 또 그냥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요즘 이제 그 주부님들이 특히 외벌이인 사람들은 이건 뭐 은퇴 준비는 생각할 여유도 없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주부님들에게 혹시 외벌이 또는 뭐 맞벌이를 하는 주부들 입장에서 은퇴 준비 좀 이렇게 해라 라는 팁을 하나 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그건 제 관점에서는 이제 그냥 생활을 좀 간소하게 예, 간소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그 역량에 맞는 어떤 일이 하고 싶고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면 요즘은 사회가 이게 다 열려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그런 일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활을 좀 간편하게 해서 모든 걸 이렇게 간편하게 하면 저절로 모든 게 줄여집니다. 줄여지고 쓸데없는 소비도 안 하게 되고요. 물질적인 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정신적으로 많은 시간과 이런 게 풍요로워지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소비하는 시간에 저는 더 풍요롭게 지낼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좀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면 그 많은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일거리들을 하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의 그 삶의 철학이 좀 뚜렷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냥 주어진 데서 행복하게 살려고 예 노력하고 또 제가 어떤 이제 그 목표를 하는 게 있다면 그냥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가장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인내는 서지만 열매는 달다고. 네, 그렇죠. 예, 그걸 참고 견디고 또 그걸 극복하면 반드시 자기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즐겁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